치유농장도 여러 군데 가보고 치유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를 만드는데 또 참여도 해보고 현장의 교육도 제가 지금 치유 농업에 관한 것은 교육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치유 농업을 우리 진흥청이 중심이 돼서 지금 많은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치유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는 이 산림치유도 잘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산림치유는 한 10여 년 됐어요, 벌써. 산림휴양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년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해양치유,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해양치유 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4일 날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해양치유센터가 큰 것이 개장됩니다. 어원입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 날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 치유관광산업 육성법도 치유농업에 관한 법을 준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음식에 관한 것도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 가평군 같은 데가 치유 농업을 많이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고, 마침 그 이원산 소장님이 오래전부터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또 철철이 또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보내줘요. 저는 한 번도 이제 뭐 드린 적도 없는데 우리 이원산 소장님이 여러 가지 또 많이 보내주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이 강의가 있다 해서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평 군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을 우리 소장님 감사히 생각드리고 우리 동문회장님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치유산업이 대두된 여러 가지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령화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시대를 겪으면서 건강과 안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유 관광이 이제 크게 뜨는데, 치유 관광을 영어로는 이제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웰니스 관광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는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제는 생산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이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 바꾸는 방향이 관광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농촌을 도시민의 이 관광 공간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이 겹쳐져서 치유 산업이 앞으로 크게 농촌의 큰 산업의 그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써봐도 효과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지방 소멸 대응한 여러 가지 기금도 만들고 대책도 많이 만들어도 효과가 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그 정책 전환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도 치유 산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인구 소멸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입니다. 유통자원, 관광자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계기도 된다. 치유 산업의 즉 농약이라든지 이 비료, 농자재, 기타 각종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의 큰 고부가치 산업도 된다. 산림치유자원 중심으로 해서 향기나 피톤치드라든지 기타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첨단 소재를 뽑아내서 이것이 이 바이러스 저항성 성분을 뽑아낸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식의 어떤 향기를 만들어내서 고급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옛날에 농작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정도의 농업에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자녀들을 도시에서 그냥 이 월급 받는 그런 봉급 생활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은 새로운 분야를 좀 들여다보게 하자. 그래서 이 지우산업 분야를 좀 들여다보라고 많이 권장을 해요. 제 경험으로 그렇더라. 과거에 우리가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도시에 가서 봉급받는 생활을 하면은 이 성공한 그러한 모델로 삼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도 지금 이 현재 트렌드는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도 봉급 생활자를 탈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자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광 자원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농작물을 가지고 신소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도시의 어떤 과학 기술 쪽과 연계를 해서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 지방 경북대학교에서 초빙 교수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있는데 대학이 다양한 전공이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을 해야 된다. 요즘 말로. 그런데 농촌 자원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 저항성 소재, 신산업,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쪽에 요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에서 추가적으로 뭘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 살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 도시와 농촌이 융복합하는 그 좋은 패턴으로 지구산업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오히려 지금 농촌 분야에 계시는 분보다 비농업 분야, 도시에 계신 분들 또는 농업 쪽을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이 즉 공과대학 출신, 이공계 출신들이 훨씬 더 이 지구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라 하는 게 가서 힐링하는 그런 걸로만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범위가 엄청 넓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청이 한 2년 전에 지구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을 만들었고 이제 지구농업센터도 만들고 지구농업사라는 자격증도 만들어서 지구농업사가 지금 한 300명 가까이 지금 매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이제 지구농업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지구농업만 할 것이 아니고 산림치유도 해야 되고 해양치유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이제 지구관광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 조만간 아마 문화관광부 주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가지고 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지구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번에 관광치유 이 네 가지는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즉 산림을 하든 해양을 하든 지구농업을 하든 도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때는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지유 음식.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지유 음식에 대한 기준,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 위주로 이거 한방에 좋다. 이거를 하면 뭐 좋다 하는 것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 중순쯤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유 음식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이제 처음으로 합니다. 지유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으고 개념 정립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주로 이제 한방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이 최고다, 뭐 이런 중심으로 나가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그 가평군에서 그 가평군의 주요한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유 음식을 좀 먼저 시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내 지유 산업의 진전 상황이나 그 가운데서 제일 지유 농업 분야가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활성화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 지유 농업의 이 법을 보면은 지유 농업은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 그것은 농업인을 포함해서 도시민이나 비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니까 대상이 국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구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농업의 장점을 잘 강조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6월 달에 이 지유 농업 시설의 품질 인증제에 관한 법을 보완해 놓았습니다. 지유 농업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남발이 되거든요. 우리 농장이 지유 농장이다. 근데 가보니까 뭐 비닐하우스에다 뭐 적당히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잘된 농장도 있고 해서 이것을 품질 인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번 6월 달에 지유 농업의 그 품질 인증제에 관한 규정을 하나 보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유 농업의 품질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농장 시설은 어떻게 하고, 농장의 인력 구조는 어떻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본 안을 만들어서 전국의 도로를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다듬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마 조만간 시행령에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 다시 수렴하고 최종 시행령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행은 내년 6월 20일부터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법을 고치고 약 1년의 기간을 주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는 가평에 있는 여러 지유 농장이 가능하면은 품질 인증을 받아서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유 농업의 미래 비전은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음식을 먹고 좀 쉬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구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진흥청이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이 지유 농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아주 핵심 주체가 기술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 농촌 공간을 잘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기술센터예요. 기술센터가 그동안은 농업 기술 지도하고 뭐 비농자 교육하고 하는 이런 쪽의 농업 생산과 유통과 가공에 관련되는 부분의 중심으로 역할을 했다면은 향후의 기술센터 역할은 이 지유 농업 쪽으로 가요. 지유 산업을 육성한 쪽으로. 그러면 지유 농업뿐만 아니라 지유 관광을 어떻게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하고, 또 뭐 산림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가 중점적으로 이걸 배우고 익히고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농업인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대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유 농업에도 알다시피 일반적인 경영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그런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훼를 기르는 것도 있고 동물 사육, 토끼나 뭐 기타 염소나 기타 다양한 동물 사육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경기도 이천 어디에서 성마치유를 지금 국제 성마치유
현장을 제가 지금 가서 또 이 치유 분야를 좀 설명도 하는데 성마 치유 같은 매체 치유가 있어 이제는. 그래서 동물을 매체로 한 다양한 그 치유의 분야가 굉장히 큰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성마 치유뿐만 아니라 소동물도 우리가 치유의 이 매체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소득 증대에 이르겠다. 우리가 지금 요즘 도시민들 보면은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국민 70%가 스트레스나 불만 이런 것이 증대됐다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 산업을 통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치유 산업이 앞으로 법적 뒷받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사업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치유 농장을 하는 분이 돈벌이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치유 농장을 해서 내가 단순히 외래 관광객이나 도시민이 와서 힐링하는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이 치유 산업을 함으로써 소득 증대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음식도 좀 좋은 음식을 꼭 비싸게만 만들 필요가 없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힐링을 느낀다.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인 거. 그러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우리가 또 다른 분야와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들과 같이 해서 그런 검증도 해나가겠지만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내가 그 집에 가평군의 어떤 농가나 어떤 치유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힐링이 느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뭐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치유 음식을 먹게 되니까 정말 그 며칠간 쉬는 동안에 많은 힐링을 받았다. 가평에 오면은 남이섬만 가지 말고 남이섬 말고 더 좋은 치유 공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짜서 신산업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1조를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려보내는데 대부분이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그쳐요. 기존 사업을. 그래서 그것보다는 치유라는 새로운 산업 쪽으로 좀 몰고 나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장을 뭐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하게 꾸미고 말이야 그 건축물을 거창하게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가장 치유 마을은 가장 심플하게 최소한의 위생 안전 시설을 갖추고 즉 세면이라든지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설을 그 대신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역 마을과 주변 지형 지물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느꼈습니다. 막 초가집을 허물고 슬레트를 입히고 말 포장을 하고 시멘트를 바르다가 지금 다 뜯어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막 그런 것을 과거의 경험을 잘 새겨서 새로 치유 마을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그 스마트 치유 산업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연락이 와요. 우리 군은 이렇게 어제도 지금 경상북도에 어성군의 관계자들이 우리가 치유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문의를 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치유 산업은 말 그대로 융복합 산업이에요. 요새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다양한 전공을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치유산업 분야예요. 치유산업은 현재 진흥청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 자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경상북도 영주에 산림치유원에 갔는데 해군 군악대가 거기 와가지고 군악대를 연주하더라. 그래서 해군이 바다 속에서 뭐 이렇게 한번 출항하면은 3주씩 이렇게 나가 있기도 하고 또 훈련 받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그 산림 휴양원에서 며칠간 쉬면서 하니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대상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소방관이라든지 재소자라든지 뭐 탈북민들 이런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있는 육해 공군 기타 경찰관들 많은 사람이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이런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우리 농업 분야에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심리나 컨설팅을 잘하는 분, 그런 분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평소에 교제하지 않은 분야들과의 협력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사회가 느끼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저는 공무원부터 힐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지금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열정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현재 떨어진 일 하기 바빠서 그래요. 우리 소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 아닌가요? 군수님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오다가 많이 주잖아. 도에서도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다른 군에는 이런 거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해서 오다를 많이 주고, 그럼 열심히 다른 군에서 하니까 우리 군이 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공무원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요런껏 한다 해서 또 안 하는도 안 되고 한데,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진정 우리 농업인들과 우리 국민들과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럼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과거같이 막연하게 요즘 전국적으로 어린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 와서 애기 넣으면은 300만 원 준다. 둘 넣으면은 1000만 원이다. 이런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기 놓고 갈 거 아닙니까? 놓고는. 그래서 그런 정책보다는 좀 이렇게 이 고민을 해서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에 많은 힘을 기울이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치유농업,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쭉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치유. 산림치유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도 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게 산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중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끌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이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즐기고 힐링할 만한 공간이 잘 없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춘천에 있는 그 산림 숲체원, 다른 데도 좀 가봤습니다만 요 가까운데 춘천에 숲체원이 있으니까 소장님 가보셨죠? 여기 가서 쭉 보면서 이게 군 훈련장을 이렇게 좀 개조를 했다고 그래요. 개조했는데 가평에 여기 군 부대도 있고 하니까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산림휴양원과 기술센터를 이렇게 연계하는 좋은 코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요.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해양치유가 이제 해양치유도 관련 법이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해양치유는 이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바닷바람을 쐬고 다니는 것도 해양치유가 되는데, 바다 공기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런 것도 되는데, 해양을 접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해양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도에 가보니까 다음 주에 지금 개장을 합니다. 다음 주 24일 날 개장을 하는데 굉장히 잘 지어놓은데 그 안에 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개장 준비하고 바깥에 건물을 한 350억 정도 들여서 지었다고 그래요. 해수부,
지원을 하고 도비도 또 군비도 좀 지원이 됐었는데 잘 졌어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잘 졌는데 아마 그 해양 치유를 하려고 서울이라든지 여기서 오기는 좀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관광하고 엮어서 섬을 갈 수 있게 좀 하고 또 거기에는 완도가 산림도 있고 농업도 있고 해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해양치유센터가 좀 만들어진다. 전국에 4개가 만들어집니다. 경상도 울진도 있고 충남 서산도 있고 뭐 그렇죠. 전국에 4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잘 응용을 하면은 농업,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 3가지만 묶어도 큰 새로운 산업이 돼요. 근데 이 농림수산만 합쳐도 큰 그 치유 산업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치유 관광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치유 관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겁니다. 이 농장이나 이 사업체는 우리 치유 관광 지정업체로 지정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좋은 소재가 지금 치유 관광 산업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평은 치유 관광을 하기에 저는 매우 유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남이섬을 빼놓고는 뭐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치유 관광을 가평군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올 거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나.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뭐 성마치유 같은 겁니다. 성마치유. 여기 가평군도 성마장이 몇 군데 있죠. 융합을 하면은 새로운 산업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엮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 산업은 앞으로 건강 또는 안전 또는 국민의 소득 증대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비중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힐링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런 것이 지금 산업으로서 발전될 시대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5,000년 넘게 인구가 계속 증대해 왔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우리가 인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단군 이래 5,000년간 인구가 증가해 와서 근데 2년 전부터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5,200만 수준에서 이제 지금 쭉 내려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것이 이제 2년 연속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5천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인드는 인구 증가 시대의 마인드에 빠져 있어요. 학교도 지으면은 학생이 왔다. 대학도 지으면은 학생이 막 왔다. 근데 지금 대학 소멸, 인구 소멸 시대니까 이게 지방 대학이 큰일이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건 좀 못 느낄지 모르는데 저 지방 대학은 제가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전문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산전대학도 우선은 학생이 입학 정원을 넘은 것 같은데 한 학기 되기 전에 뭐 많이 간다 이거야. 국립대학, 사립대학 따질 것도 없습니다. 지방대학은 막 수도권은 다 몰리는데 학생이. 이 큰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학교를 짓기만 지으면 학생이 몰려오던 시대인데 인구 감소 시대니까 이게 출하하는 것이 서서히 출하하는 게 아니라 급속히 출하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산업은 인구 소멸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국가의 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하고 인구 급격한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고령 사회로, 이제 20%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로 되는데, 우리가 이 기간이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 2025년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더 빨리 오지 않겠나 싶어요. 50년 이렇게 걸리는데, 선진국이 그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8년 만에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아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추락하기 때문에 지방이 아마 이게 되면은, 인구가 소멸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군 전체 인구가 16,300명, 우리 군 전체 인구가 16,000명 정도 됩니다. 16,000명. 가평군이 지금 한 62,000 정도 되죠. 가평군 인구 줄었다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군은 과거에 9만 정도 하다가 지금 16,000으로 줄었어요. 조금 있으면 진짜 이게 국민 수보다 군의 공무원이나 군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경찰서도 있고 다 기관이 있어. 보면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데 인구는 16,000명 정도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하잖아요. 이게 정말 걱정이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서 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것이 하나로 우리 지구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면 도시민이 일로 가지 않겠나. 또 요새 말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거든요. 인구가 그게 정주하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이틀, 3일 이상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을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포함을 시키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 특단의 대책으로 저는 이 지구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는 시군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228개의 시군한데 소멸 예상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얼마 안 있어서 최근에는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수도권 빼놓고는, 서울, 경기 일부 빼놓고는 전체가 다 소멸되는, 전체가 다 뻘겋지 않아요? 온 지역에 인구는 없고 수도권이 다 몰려있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아마 실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자. 과거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 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했는데, 수십 년간 30년 이상 지방 균형 발전을 하자고 해도 못 막았어.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균형 발전 안 돼서 지금 소멸된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넣고 많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지구산업이 지방 소멸을 막는 그 버팀목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융복합 산업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자. 융복합 산업이라는 다양한 산업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비농업, 환경, 건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농촌에서 특히 나는 지구산업이 꽃을 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광도 포함하고 음식도 포함되고 산림도 해양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이런 산업으로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을도 다른 마을이 따라올 수 없는 특색을 가진 지구 마을로 만들어 나가자. 이러기 위해서는 저기 빈집 저런 것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또 이 마을의 공동 놀이터는 어떻게 하고, 또 이 마을에 필요한 공간은 이렇게 재배치를 하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농촌 공간의 재배치를 해야 되는 시절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나이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MZ세대라 하지 않아요. MZ세대. 젊은 세대, 20대, 30대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주류가 그 사람들을
잘 모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젊은이들 보고 너희들은 옛날에 고생 안 해봐서 그래. 너희들은 이것도 안 해봤고 이것도 안 해봤고 풍요한 시대에 태어나서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그 아들한테 코멘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해봐야 취업하기는 더 어렵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내가 평생을 일해도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이 사회에 대해서 뭘 믿겠습니까? 신뢰 안 한다.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변하라 코멘트 해봐야 애들이 귀담아 듣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이른바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이 스마트폰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걸 봤어요. 제가 별로 선생님한테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야 이게 정말 네이티브 디지털 시대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을 보고 듣고 했었는데 얘들이 생각이 많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얘들에 알맞는 교육을 시키고 걔들에 알맞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른바 우리 털딱 세대들이 걔들한테 제시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도 해봐요. 근데 이야기해보면 많은 세대차를 느끼는데 그 젊은이들의 불만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시키는 것만 해서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레포트 내라면 레포트 내고 시험 치라면 시험 치고 열심히 했는 건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취업하기도 어렵다. 직장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또 구해봐 그 오래 못 있는 구조다. 이런 걸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저희들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세대들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대들한테 알맞는 트렌드는 지우도 나는 그렇게 만들어둔다. 지우.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제가 많이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의 대언론 홍보, 가평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군정이나 홍보하는데 이른바 종이신문에 많이 홍보하잖아요. 종이신문에 많이 홍보하는데 젊은이들이 신문 자체는 안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거의 다 뉴스를 다 봤기 때문에 따로 신문을 사서 보고 공부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알맞는 대언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젊은이들이 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 홍보의 역량과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 홍보의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MZ 세대들의 트렌드에 맞는 지우를 해야 돼요. 지우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홍보도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20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즘 숏폼 시대라서 이 짧은 시간에 짧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인데 긴 거 종이 신문에 읽어보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이걸 특강을 오게 돼서 가평군의 농업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현황도 보고 만만치 않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좀 해야 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도 좀 해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가평군에도 지우 산업을 좀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다. 지우 농업도 하고 지우 관광도 하고 지우 음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그룹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 전혀 지우 공간을 만들려면 건축도 지우의 개념이 나게 좀 설계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게 건축 환경 이런 분야 그 사람들이 자문이 필요해요. 이것이 농업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특별하게 나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우 산업이라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지식,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에도 음식에도 건축에도 마을 단위 환경 조성하는 데도 다 그런 것이 필요. 지유의 개념으로 만들면은 저는 음식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원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음식값 더 올라가면 또 소비자들 날릴 거예요. 많은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안평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구산업에 대해서 저는 어제 경희대학교에 와서도 우리 스마트 지구산업 포럼과 다양한 단체들이 대학 실천 포럼이라는 데 와도 MOU도 하고 우리의 아이디어, 지구산업의 아이디어를 대학하고 접목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구산업이 이 가평군의 새로운 그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 번 더 가평군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살려서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